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세연입니다. 새해 들어서도요, 부동산 시장의 들썩임은 가라앉질 않고 있네요. 서울 아파트 재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새해 들어서 값이 더 올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한 관심도 많으실 테고 또 신규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많으실 테죠. 여러분들의 궁금한 곳, 그곳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요. 미래에 대한 가치 한번 따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연락 주시면 되고요. 부동산 가이드 출발할게요.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을 축적해온 최고의 베테랑과 함께하고 있어요.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 함께합니다. 자, 부동산 이야기 1부는 송성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송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부터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가 오늘 02-2077 6356번을 열어두겠습니다. 끝자리 6356 기억해 두시고요. 02545-7988번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챙겨드립니다. 전화 문자 지금부터 빨리 주세요. 자, 전화 연결부터 시도할 거고요. 오늘 끝자리 6356번 어떤 분께서 연락 주셨을까요?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궁금하신 곳 알려주십시오. 저희 어디로 한번 가보면 좋을까요? 예, 저 경기도 삼성동에 네. 삼성 2차 아이파크. 삼성 2차 아이파크. 예. 네, 34평형 하고요. 예. 신정동에 충정동에. 목동 힐스테이트. 아, 목동 힐스테이트. 예. 네, 24평형. 4평형. 예. 이 중에서 어느 걸 매수해야 좋은지. 예. 매수 시기는 언제가 적당한지. 시청자님, 목적은 어떻게 되세요? 실거주 목적이십니까? 뭐 실거주 할 수도 있고요. 예. 투기 목적이 더 많다고 봐야죠. 아, 예.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투자. 예. 한번 가볼게요. 이 두 물건을 비교해 볼 텐데요. 예, 송 대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네. 지금 삼성동 아이파크하고 또 저기 양천구 힐스테이트를 얘기하시는 거네요. 네. 예. 지금 그 실거주보다는 투자 쪽, 근데 어쨌든 실거주도 염두에 두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좋냐 이거죠. 네. 지금 현재 무주택이신가요? 아니에요. 아, 주택이 있으신데, 그럼 저 투자 목적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크네요. 아까 말씀하신 투기가 아닌 투자. 만약에 하면 이제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건 네. 매도하려고 하죠. 아, 지금 갖고 갈아타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어쨌든. 지금 거주는 네. 어디서 하세요? 부평이요. 아, 부평 쪽이요. 근데 이 두 아파트가 지금 삼성동 아이파크하고 지금 신정동 힐스테이트 상당히 다 좋은 데예요. 그리고 가격도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상승도 했고, 그래서 두 군데가 사실 다 저 같으면 두 군데 다 갖고 싶은 이렇게 좀 가치가 높은 곳인데, 아무튼 둘 중에 하나를 고르려면 상당히 우열을 가리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뭐 투자적인 생각이 있다 그러면 투자라는 거는 오르는 것도 있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조금 안정된 곳이 조금 더 좋다고 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은 뭐냐면 저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지만 수요 공급으로 좀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 중기,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멀리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한 5년 내로 이렇게 봤을 때는 아무래도 좀 안정성이 좀 더 어느 쪽이 조금 더 있겠냐 이런 걸 좀 본다 그러면 저는 이제 목동 쪽에 조금 더 손을 좀 들어주고 싶네요. 근데 네. 뭐 힐스테이트가 삼성동 그 아이파크보다 훨씬 좋다가 아니라 두 군데 다 좋은데 만약에 조금 더 안정성 있는 곳을 조금 더 따져보자면 그쪽이 낫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예. 두 군데 다 굉장히 좋은 곳이에요. 근데 좀 매수 시점은 조금 좀 늦은 감은 있어요. 그죠? 예. 예, 언제부터 좀 알아보셨나요? 알아보시기는? 최근에 알아보기 최근에요? 시작했어요. 예, 지역이 좀 다른 곳이라 제가 기존부터 좀 알아보고 계셨나 한번 여쭤본 거고요. 일단
이 지금 삼성동 그 삼성지구 지금 이 삼성역 근처로 지금 조성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쪽 지역 자체도 지금 호재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뭐 신분당선의 연장 소식도 들렸고 또 뭐 GTX라든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또 뭐 최근에 뭐 이케아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리 생활 편의시설도 많이 들어다 보니까 앞으로 좀 기대되는 곳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분양가 대비해서 가격이 피가 좀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지금 여기 알아보신 가격은 얼마나 알아보셨나요? 30평대? 한 6억에서 6억 3천? 아, 6억대, 뭐 6억대 한 중후반, 뭐, 물건에 대해서 좀 차이는 있지만, 분양가는 사실은 여기가 뭐 4억대 한 초반 정도 갔었어요. 알고 계신가요? 네네. 예, 물론 뭐 분양 시기가 뭐 한 3, 4년 전 되다 보니까, 분양가 자체가 이렇게 뭐, 당시에는 높았다고 했는데, 어쨌든, 프리미엄으로 따지면 조금 상승한 거죠. 근데 이런 어떤 그 장점도 굉장히 많고 삼성역 주변으로 뭐 지금 북삼성도 있고 아래 원흥지구도 있고 또 이런 입지 중에서 아이파크는 지역 내에서 그래도 대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세를 좀 네.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기대가 많이 되고 또 택지지구는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시간이 좀 흐르면서 점점 좀 안정화되는 양상을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한 5년 내로 얘기한 건 뭐냐면 두 군데 다 가격이 올랐지만 또 지금 현재 지축역 주변으로 해서 지축지구가 또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뭐냐면 결국은 뭐 지축역 주변의 어떤 아파트보다 아이파크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지역 내에서 신규 아파트 지축지구에도 한 8, 9천 세대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신규 단지가 지금 공급이 되고 뭐 1,400만 원, 1,500만 원대 분양을 하고 있는데 또 분양이 예정이고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아무래도 수요는 조금 분산될 확률이 높아요.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지축지구라든가 이 주변이 다 정리되는 새 아파트로 다 정리되는 이 시점까지는 물론 가격이 상승할 여건은 주도적으로 가니까 있지만은 좀 수요가 분산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상승할 수 있는 폭이 조금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점은 이해되시나요? 네네. 예, 그 반면에 좀 힐스테이트는 지금 뭐가 있냐면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 보면은 지금 이 목동 신시가지인데 이 신시가지 바로 아래쪽 위치하고 지금 뭐 목동 신시가지는 아니지만 신정 내거리역 주변으로 해서 지금 목동권이란 말이죠. 근데 주변이 위서 목동 1단지에서부터 아래쪽 단지까지 아시다시피 목동은 지금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이 목동이라는 거는 지금 아파트는 오래됐지만 실질적으로 재건축 기대감에 의해서 시세가 또 교육 여건 이런 걸 갖춰지면서 상당히 강하게 가는 지역이거든요. 그 가운데 힐스테이트가 지금 분양가 대비 뭐 2억, 3억 이렇게 프리미엄이 붙었던 이유는 이 지역에 신축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앞으로 목동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기 전까지는 지역 내에서 새로 공급될 아파트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주변에 공급에 의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는 좀 더 탄탄하게 좀 갈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가격 차이는 좀 있겠죠. 이 뭐 목동권 신정동이 아무래도 뭐 가격이 좀 더 비싸긴 할 테니까 그래서 그런 게 투자 금액이 큰 무리가 안 된다 그러면 뭐 두 군데 중에서 어느 쪽 손이냐 그러면 저 힐스테이트 쪽으로 조금 한번 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예,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고 왔고요. 다음 분 또 연결하겠습니다. 전화 연결입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시청자님은 어느 곳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 그 2009년도에 그 진접 부평리에 있는 샌드레브 2단지 34평짜리를 분양을 받았는데요. 네. 뭐 실은 이제 그 나중에 공기도 좋고 그래서 살려고 그랬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이제 은퇴하고 이사를 인천 송도로 왔어요. 아, 예. 네, 여기가 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쵸, 그거를 지금 팔아야 되는데 세입자가 있어서 못 팔고 있었어요. 아, 네. 네, 세입자가 뭐 여러 가지 또 사정이 있고 뭐 이렇다고 그래서 그냥 쭉쭉 그냥 있었는데 예. 이제는 일가구 이주택이 되다 보니까 팔아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오르지도 않고 또 투자 가치도 있는지 없는지 오르지도 않고 분양가보다 너무 저렴해서 네, 양도세 같은 거는 발생이 없지만 예. 언제쯤 그래도
매도를 해야 될지 그 시점을 좀 알고 싶어서요. 예, 잘 네. 들었어요. 부평리, 뭐, 진전, 진접, 진접, 센트레빌. 남양주 네. 쪽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예, 네네. 여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송도 살기 좋죠? 아, 네. 여기 오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요? 뭐 지역이 좀 차이가 있는 곳인데 뭐 진접도 살기 네. 좋죠. 뭐 아무래도 숲이 많고 녹지 공간이 네. 많다 보니까 또 그런 건 네. 장점이고. 근데 아파트 가격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항상 네. 말씀드리지만 수요 공급 또 어떤 형태로 조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네. 달라집니다. 그래서 네. 가격이 오르는 곳도 있지만 또 이렇게 정체되거나 또 오히려 또 하락하는 곳도 있기 마련이죠. 근데 네. 일단은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 어차피 다시 들어가서 살 실거주가 아니라시면은 네, 네, 매도를 네.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네. 임대 기간이 들어있다면 임대 기간이 네. 사실은 종료가 돼야 돼요. 아주 좋은 지역은 저 뭐 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전세를 네. 안고도 이렇게 매수를 하지만 이런 네.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거래하기는 좀 쉽지 않은 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거주 지역의 어떤 위주기 때문에 투자 네. 목적이 아니다 보니까 만기가 돼야 되는 어떤 그 시점 이런 거를 네.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네. 만기 네. 시점을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겠고 네. 매도 시기는 최대한 네. 빠르면 좋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네. 뭐 내년 정도 되면 매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 하반기나 뭐 아, 그거는 네. 뭐냐면 이제 진접선의 어떤 호재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매도하는 게 맞고 매도 시기는 좀 빠른 게 좋겠다. 이게 네. 답입니다. 그래서 지도를 좀 아, 보면서 네.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네. 일단 그 진접의 동부 센트레빌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네네. 진접지구가 지금 택지지구로 개발이 됐잖아요. 물론 네네. 센트레빌은 택지지구는 아니지만은 네네. 이쪽 지역이 같이 뭐 2000년대 후반 뭐 그러니까 한 8, 9년 전부터 2009년도 10년도 이렇게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네네. 한 20개 단지가 지금 이렇게 현재 위치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네네. 지도를 좀 크게 보는 이유는 네. 이게 지금 가격이 안 오르고 뭐 지금 진접선이 들어온다고 하는데도 지금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서울에서부터 이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거리가 좀 멀어요. 아무리 지하철이 들어온다 해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오면서 이 별내지구도 있고 또 아래쪽에 다산신도시 뭐 갈매지구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아주 그 공급이 좀 많다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 진접의 어떤 그 평당 가격이 그렇게 높아질 수 없는 분양가보다도 네. 분양가보다도 좀 마이너스 아닌가요 혹시? 마이너스예요. 예, 그죠? 네. 예, 지금 왜냐하면 지금 호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렇게 된다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교통 여건이 들어오면 조금 여건이 나아지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네. 수요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접근성이 네. 떨어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네. 지역 자체가 네. 진접지구를 만들면서도 물론 다른 택지지구도 그런 데가 많지만 일단 네. 업무지구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네. 베드타운이거든요. 네. 서울 접근성도 떨어지고 또 그 업무지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베드타운은 거리도 멀고 이러다 보니 네. 수요가 이렇게 네. 유입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해소가 되겠냐 이거는 조금 제가 보기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네. 어쨌든 이 지역 자체는 앞으로 지역 여건에 이제 진접선이 들어와서 조금 나아지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조성 어떤 흐름으로 봤을 때는 가격 상승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네. 얼마 오를까 얼마 손해 볼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전세 만기가 되면 웬만하면 네. 매도를 하는 시기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하는 네. 게 좋겠고 그 시기가 돼야 될 것 같고 내년 지금 아마 뭐 이제 진접선 개통이 뭐 내년 정도면 개통을 할 건데 네. 그 시기 안에는 조금 이게 실수요자 거래도 조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격 변동은 없을 거니까 매도하고 네. 갈아타는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결단을 한번 내려볼까요? 시청자님 이렇게 좀 네.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궁금하신 내용들을 세미나 이용하셔서 풀어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일정 좀 체크해드릴게요. 송정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2018년 부동산 투자 성공의 키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1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찾아가시죠. 2077-6356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계속 여러분들 만나뵈러 갈게요. 자, 전화 연결 다시 시도하겠습니다. 연결합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궁금하신 곳 알려주세요. 네, 저는 서초동에 서초 풀지오 서밋하고 네, 네, 롯데캐슬 클래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한 번 더요. 롯데캐슬 클래식. 네, 네, 네.
네, 두 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네. 하나는 지금 전세를 주고 있고 하나는 제가 실거주를 하고 있어요. 예, 예. 네, 근데 지금 두 개 중에 하나를 제가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좀 실거주는 궁금해서. 현재 어느 곳에 하고 계신 건가요? 서초 푸르지오 서밋을 하고 아, 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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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한번 두 곳을 한번 가늠해 보면서 앞으로 같이 한번 네. 따져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지금 그 푸르지오 서밋 서초동 그 신논현역 뒤에 강남역 그쪽 편이죠? 네. 예, 그쪽이에요. 거주하시고 계시고. 네, 네. 그 바로 옆에 있는 거잖아요, 롯데캐슬은. 네, 예, 거기는 지금 그 보유하고 계시고 임대를 주고 계신가 보죠? 네, 전세 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뭐 매도를 생각한다는 거 이건 지금 뭐 지금 정부 정책 때문에 뭐 다주택자 이런 것 때문에 매도를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그렇고 최근에 조금 많이 올랐는데 네.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전망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일단 실거주하시는 집은 일단 배제하고 만약에 그 네. 파신다 그러면 롯데캐슬이 조금 연차가 있으니까 그걸 매도를 생각을 해보실 텐데 네. 제 생각 같아서는 일단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 조금 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조금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만약에 네. 이걸 매도를 하고 그 자금을 갖고 좀 이렇게 활용을 한다 그러면 조금 더 가치가 차익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는 곳으로 옮겨 탈 수는 있겠죠. 예, 네네. 보수적으로 보는 거하고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두 개 다 뭐 나쁜 네.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예, 그래서 매도보다는 좀 더 보유라는 지금 왜 그러냐면 서울 지금 뭐 새 정부 들어서서 많은 규제가 나오고 있는데도 서울 중심권 특히 이런 뭐 강남 서초라든가 뭐 이런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오히려. 네. 그래서 이런 측면이 많이 올랐어요. 예, 네. 그렇죠. 많이 올랐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이냐. 결국은 수요 공급에 따라서 새로 신축으로 공급되는 이런 새 아파트 입지 여건이 좋은 데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가격이 내릴 확률은 거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네. 다른 사람도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거고 네. 이런 이유로 가격이 지금 강남권, 강남 3구, 강남 4구들이 상승세를 좀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보기에는 물론 단기적으로 가격이 올라서 어느 정도까지 오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뭐 하락 여건은 없어 보이는 곳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지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자 지금 그 위치한 데가 지금 이 신논현하고 강남역 주변이거든요. 네, 물론 서밋은 최근에 입주를 했지만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한 10년 가까이 됐고 물론 두 군데 다 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서 입지면에서는 뭐 학군도 좋고 교통도 좋고 강남의 굉장히 핵심 지역이라고 그렇게 보이는 곳이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제 뭐 지금 뭐 우성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다 우성 사거리 근처에 우성 1, 2, 3차가 다 조성이 되고 또 무지개도 또 변화가 되고 그러면 도심권에서는 굉장히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해서 좋은 곳이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좀 신축이고 이런 것들로 장점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지금 강남권 전체에 대해서 어떤 가격 하락세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고 상승 분위기로 간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좀 더 지금 만약에 양도세가 좀 중과세가 된다고 해도 양도세 중과세 되는 만큼 이상의 만약에 가격이 보이 오른다고 생각을 하면 매도를 안 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오르는 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이 지금 주택을 만약에 매도한다고 하면 그걸 갖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예요, 제 얘기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거보다 좀 더 나은 가치에다 투자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무슨 뭐 강남권의 재건축의 어떤 투자도 있고 또 강북권이라도 뭐 한남뉴타운이라든가 뭐 성수동이라든가 이런 좋은 재개발 지역들 이런 어떤 뭐 중기적으로 보면서 좀 더 차익을 보는 방법도 있겠고 이런 거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디로 갈 것인가는 좀 더 저하고 좀 상의를 뭐 세미나 때나 오시면 한번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보수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가격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을 드리는 거죠. 한번 세미나 때 오시면 제가 한번 다시 한번 상담을 디테일하게 좀 해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고 일단은 보수적으로는 보유 좀 더 적극적이라면 매도 후 다른 전략 세우기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미나 참분께서 여쭤볼게요. 예, 한번 참석해 주세요. 시청자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자, 이제는 여러분들 문자를 통해서도 정말 많은 사연들을 접수주고 계시거든요. 그중에 하나 꼽아서 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 보시죠. 끝자리 3120번님께서 평소 부동산 프로그램 자주 봅니다. 아유, 감사해요. 정말 5천만 원으로 송파구에 위치한 신축 다세대 주택을 매입할 수 있나요? 제가 그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데 대표님 조언이 필요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진짜 그럴 수 있을까요? 한번 대표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궁금하네요. 예. 대표님 가능한 예, 겁니까? 일단은 뭐 부동산에서 사실 5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중심권에 위치해서 물론 송파구에 있는 좋은 새 아파트 이런 것들을 갭 투자로 살 수 있다면 좋겠지만 금액적으로는 좀 불가능하고요. 그러면 그 금액을 갖고 외곽으로 나가면 뭐 경기권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그 아파트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중심권 지역에 와서 좀 다세대라도 그러니까 주거 형태를 아파트라는 종목에서 조금 내려서 다세주택 투자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송파권이라든가 강남권의 이 어떤 그 비율을 봤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 차익이라면 충분히 그 다세주택 투자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물론 송파에도 여러 가지 지역이 있겠죠. 그런 이런 지역에 대해서도 좀 더 어떤 좀 뭐 가치가 있는 곳을 한번 좀 따져서 한번 좀 상담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런 세미나 때나 이런 때 오셔서 한번 다시 한번 여건하고 이런 것들 한번 맞춰서 한번 상담을 해보는 이런 시간 갖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송성문 대표를 어디서 언제 만날 수 있는지 이거 세미나 일정 한 번 더 체크해 드려야 되겠는데요. 다시 화면 보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2018년 부동산 투자 성공의 키를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립니다. 1월 13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면 됩니다. 2077-6356번으로 문의해 주세요. 물론 직접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많은 부분들 이제 해결해 나가실 수 있지만 그래도 방송 보시는 분들 위해서 또 간략하게 앞으로 이 부동산 투자에 나섰을 때 어떤 이슈를 주목하면 될지 이 부분도 좀 챙겨주세요, 대표님. 예. 일단은 뭐 새해가 또 시작됐고 많이 지금 우려했던 대로 뭐 지금 시장 자체는 거래량은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이렇게 보죠. 작년도 우리가 통계를 보면 우리 한국감정원이라든가 뭐 유명한 뭐 부동산 124라 이런 자료들을 좀 보았을 때 오히려 지금 규제가 굉장히 들어오고 있는데도 서울 아파트 가격 아니면 서울 전체 주택가 거래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뭐 한 11% 정도 상승을 했고 또 이 11% 상승보다 더 높이 상승한 곳은 좀 전에도 뭐 말씀드렸죠. 송파라든가 뭐 이런 지역은 무려 뭐 한 2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과연 앞으로 시장 자체가 그렇게 막 급격 하락 여건을 갈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어떤 뭐 소규모 투자를 한다 이런 분들은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망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관망하는 기간 동안 가격은 올랐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또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서울의 지금 주택 가격도 2016년도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한 포인트로 올랐습니다. 작년도에 지금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뭐 한 3.6% 지금 올랐는데 2016년도 우리가 봤을 때는 2.1%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겨우 3.6%대 뭐 2.1%, 1.5% 이상의 주택 가격 상승이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전반적으로 아파트든 아니면 또 실질적으로 중심권에 있는 소규모 소형 주택이든 이런 어떤 투자 지금 아니면 뭐 실거주 차원에서 어떤 접근 이런 것들은 중심권 지역은 충분히 지금 아직도 들어갈 만한 여건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투자할 만한 곳이 아직도 많이 보인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많은 고민들 하고 계실 텐데요. 송성문 대표와 함께 하시면서 그 투자의 길을 확실하게 잡아 나가시는 거 어떨까 싶어요. 오늘 S&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대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계의 슈퍼맨,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미스터 역세권이라 불리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곳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이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영근 이사, 양팔석 대표 나와 계시네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실시간 전화 저희 열어놓고 있습니다. 2077-635번을 열어놓을게요. 물건에 대한 궁금증들 여기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자, 투자 포인트 먼저 간략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정영근 이사님 어디로 가볼까요? 네, 작년 한 해 강남 재건축 시장 뜨겁고 올 초도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 후발주자로 여러분들 용산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지역은 용산 중에서도 배후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는 효창공원 역세권. 여기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뭘까요? 재개발이 하나둘씩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도 재개발 자체적으로 재개발까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역에서 또 도보로 1분밖에 안 되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누릴 수 있고 역에서 가깝고 그리고 용산의 후광효과, 개발의 후광효과까지 가질 수 있는 용문동 다세주택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용산의 또 알짜배기 물건 열어보고요. 나머지 두 건은 양팔석 대표께 들어볼게요. 대표님 어딥니까? 네, 요 근래에 연일 계속되는 부동산 규제책에도 불구하고 이 강남의 집값은 멈출 줄 모르고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그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입주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25평형 아파트가 15억 원대를 상황화하는 그 주변 지역에 걸어서 불과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이죠. 현재 철도망이 계속적으로 구축되는 그 중심에 강남 속의 강남이라고 하는 강남대로의 중심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바로 강남구 논현동의 다세대 주택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 바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가장 큰 요인, 여러 가지의 규제가 있어도 결국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교통 여건의 확충이죠. 현재 자그마치 5개의 철도망이 확충 예정이 돼 있고 그 노선이 확정됐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빛을 발하게 되는데요. 현재 서울 4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을 봤을 때 가장 현재 저렴한 가격이라는 점 강조드리는데요. 동대문구 용두동, 이제 상전벽해로 새롭게 거듭나는 입지의 가치, 바로 두 곳 엄지척,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하나하나 한번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물건입니다. 일단은 강남 먼저 한번 볼게요. 논현동 물건 열어보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 주택 살펴드릴게요. 9호선 신논현역에서 걸어서 8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10월 준공 예정이고요. 분양 면적 47.21제곱미터의 7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릴게요. 금액 봅니다. 매매 금액이 3억 3,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9,500만 원 내다보고요. 실제 투자 금액 4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슈퍼맨의 첫 번째 물건, 논현동 물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입지적인 특징부터 정리를 해주세요. 네. 여기는 제가 엄지척이라고 말씀을 드릴 만큼 이미 자타가 공인하는 입지가 검증이 된 곳이죠. 전철 바로 7호선과 9호선이 만나는 곳, 그 지역이면서도 전철 3호선과 2호선을 모두 도보로 이용하고 또 신분당선이 이미 연장 노선이 착공을 했죠. 자그마치 5개의 철도망이 구축되어 있으면서도 연장 노선들이 계속적으로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강남대로를 중심으로 한 그 가치,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언주역이라고 그러죠. 바로 차병원 사거리에서 도보로 약 한 5분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이 지역은요, 서쪽에는 반포 자이 아파트, 25평대 아파트가 15억 원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강남역의 가치, 대한민국의 최고의 상권이죠. 북쪽에는 가로수길을 위시한 신사역과 압구정이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하단부에는 차병원이 위치해 있어서 의료 특화, 바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축으로 일컬어지는 그 주변 중심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더욱 그 가치가 높습니다. 이런 입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곳에 있는 물건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하나 더 앞으로의 가치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어떤 개발 호재들 진행되고 있습니까? 단기적으로 집값을 끌어올리는 데 가장 큰 요소, 바로 재개발, 재건축의 이주 수요가 예정이 돼 있는 곳에 투자를 하면 좋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이곳 반포 논현 서초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그마치 16,200세대가 준비되고 있는 곳, 바로 그 인접 지역이기 때문에 더욱 그 가치가 높다. 경부고속도로 지하는 이미
귀가 따갑도록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지하화로 보내고 나서 그 지상부는 17만 평의 공유지를 바로 자연환경 공원으로 하거나 아니면 상업지로 개발을 예정하기 때문에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는 그 주변 지역의 가치를 그야말로 한 단계도 아니죠. 2단계, 3단계 높일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고 전철 9호선 올 하반기면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죠. 그랬을 때 이곳 강남 중심에서 신논현역은 더욱 그 가치를 바라게 될 뿐만 아니라 신분당선 현재 연장 노선을 착공을 해서요. 더더구나 신논현역과 논현역은 더블 역세권으로 거듭납니다. 7호선 연장 노선 청라 신도시서부터 바로 양주 신도시까지 이어지는 연장 노선까지 될 때 이곳 강남은 그야말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죠. 신논현역과 논현역 일대 복합 개발뿐만 아니라 영동대로의 지하도시뿐만 아니라 국제 교류 복합지구의 통합 개발. 그야말로 이 강남은 앞으로도 꾸준한 가격 상승을 이룰 수밖에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게 되고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이제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강남은 그야말로 커다란 그 빅 이슈로 다시 한번 태어나죠. 롯데 칠성부지다, 차병원 사거리, 의료 특화거리, 4차 산업혁명거리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한꺼번에 아우르는 그 중심에 이곳 논현 1동이 위치해 있고요. 이 매물이 위치한 곳 주변에 이미 유명 연예인들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의 1번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현동 물건 저희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건물에 이제 한번 집중을 해볼까 하는데요. 올 8월에 준공이 완료된다고 하네요.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8월에서 9월 정도 이제 완공 예정인데 총 7개층으로 이루어지는 2동 바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여기는요. 주차장이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하죠. 강남에는 워낙 땅값이 비쌉니다. 4천만 원, 5천만 원 하는데 평당 여기 바로 2개층의 주차장이기 때문에 더더욱 편의성이 증대되고 주차장이 2개층이면 뭐 당연히 세대당 주차 면적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니까 그 가치가 더욱 월세 내지는 전세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방 2개입니다. 거실 별도로 있는 그런 3베이 구조가 되겠고요.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시스템 에어컨 이런 것들이 전부 갖춰지고 또 강남에 위치하기 때문에 더더욱 방범 이런 시스템에 대한 것들이 잘 갖춰지는 엘리베이터 설치된 매물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가격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우리 또 어느 정도 선을 좀 알고 있어야지 투자 가치를 또 따져볼 수 있잖아요.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선일까요? 이거 정말 저렴하죠. 가격대 3억 3,500만 원입니다. 투룸 다세주택. 그러면 개념적으로 잘 안 와닿죠. 그렇다면 이렇게 보십시오. 인접재배에 입주한 지 10년 된 아파트 25평대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15억 원. 자, 이것을 평형별로 나눠볼 때 보통 인접지구의 타 지역 같은 경우는 다세대 주택이 신축 같은 경우 같은 신축일 때 매매가가 보통 아파트 값의 60에서 70%에 정해지는데 요거를 한번 평전해가지고 계산해 보시면은요. 이 가격 바로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야말로 저렴한 그런 가격대임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니까 매매가 쌉니다. 매매가 3억 3,500만 원, 전세보증금 2억 9,500만 원, 임대조건부 잔금이죠. 임차인이 확정돼서 입주하는 날 잔금 치르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자, 그러면 실투자 얼마죠? 4천만 원으로 투자가 납니다. 이제 똘똘한 놈 하나를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그런 가치를 부동산 규제 측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3천만 원에 120만 원, 대출을 했을 때 실제 투자비는 8,500만 원, 대출이자 전부 제외하고 1년에 600만 원 가까운 수익 얻을 수 있는 매물 되겠습니다. 저는 전세로 투자 4천만 원 묻어두시라 말씀드립니다. 네, 논현동 다세대 주택 점검 드렸습니다. 매수하실 분들 위해서 유의할 점 한 가지만요. 어떤 걸 볼까요? 네, 항상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 가치 기준은 상당히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죠. 거래량이 활성화되는 게 뭐죠?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주변 시세 얼마인가 거기에 맞춰서 60% 정도에 내가 매수를 하면은 보통 약간 저렴하다. 그러면 50%대에서 저렴 매수를 하시면 싸게 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중장기 투자니까요. 묻어두시면 반드시 돈 되는 매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논현동 다녀왔고요. 이 물건에 대한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전화를 주셔야 됩니다. 2077-6355번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주셔서 다 해결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저희는 두 번째 물건 이번에도 용산구 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서울시 용산구 용문동으로 갑니다. 다세대 주택이고요. 6호선, 경의 중앙선, 효창공원암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 위치해 있는 물건입니다. 2018년 2월 준공 예정이고요. 6층 건물 가운데 5층 소개해드려요. 매매 금액이 3억 1,5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7,5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또 하나의 핫플레이스죠.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곳, 용산. 그곳에도 용문동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입지적인 특징을 우리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용산 쪽에 좀 관심이 있었던 분들은 용문동 지역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용문동은 뭐 크게 나눠서 38번지대와 1번지대, 그러니까 용문동 재래시장 쪽과 재개발 논의가 되는 지역, 이 두 군데로 나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지역은 굉장히 역에서도 가깝고 그리고 재개발 논의 지역인 1번지대 물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 역에서 가깝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주변에 재개발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일단 4구역, 5구역 재개발지가 바로 그 역세권 주변에 둘러싸여져 있고 여기는 계속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까지 재개발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도 재개발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지역, 청파동부터 원효로, 그리고 원효로 2가, 그리고 이곳 용문동까지 아직도 앞으로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많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도시정비 계획이 필요한 지역이고 앞으로 크게 맥락으로 봤을 때 용산민족공원과 인접성, 그리고 캠프킨 부지와의 인접성, 용산역에서도 도보로 약 10분 정도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용산 역세권의 전면 개발에 대한 후광 효과까지 다 가져갈 수 있는 배후 중심 지역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가치도 따져보겠습니다. 용문동입니다. 미래 가치를 어떤 개발 호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내다보죠.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과거에는 국제연무지구를 중심으로 원효로 3, 4가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고 원효로 라인이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국제연무지구와의 인접성 때문에 그랬는데 좌초되고 난 후 그 다음에 이제 민족공원과의 인접성을 굉장히 따지게 되었죠. 민족공원 지금 현재 평택과 오산으로 미군이 이전 중에 있고 그 중에서도 거기와 인접된 한남 뉴타운 열기 뜨겁고요. 그리고 좌측변에는 효창공원 역세권 중심 지역 부근에 있는 그 주택이 인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은 본 물건에서 민족공원이 굉장히 가깝습니다. 도보로 따졌을 때 민족공원을 약 7분, 8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민족공원과의 인접성, 그리고 또 캠프킨 부지, 입지에서 최소지구 1순위 지역이 바로 캠프킨 부지죠. 일단 연합사 부지 매도가 됐고 올해 정도면 또 캠프킨 부지도 매도가 될 텐데 이곳이 경제 효과가 큰 이유는 남영역과 삼각지역 두 가지 역세권을 끼고 있고 민족공원과 붙어있는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캠프킨 부지 약 5개 정도의 건물 빌딩을 지을 수가 있고요. 50층 정도의 초고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주변에 제한받는 그런 용적 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효과 1순위 지역으로 뽑히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한강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한강로 일대는 이미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대기업들이 10년 전부터 침투를 해서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완공 시점에 다 다다랐죠. 일단 전면 2구역, 3구역의 레미안 푸르지오 서밋, 이 최고급 주상복합들과 4구역도 효성이 지금 짓고 있죠.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사옥과 LG U+ 사옥 등 대기업의 사옥들까지 채워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1800실의 호텔이 지금 개장을 했죠. 보면 이거 4개의 브랜드로 1800실 호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영업하면은 손해를 많이 보겠지만 용산 민족공원을 중심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경제 효과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많은 한강로 일대의 개발들이 도보로 약 8분, 9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으면서 마지막 가깝고도 먼 곳이죠. 바로 재개발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겠는데요. 앞에 있는 4구역 KCC와 그리고 5구역 롯데캐슬이 19년도 정도면 완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효창공원 역세권은 지금의 모습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거고요. 특히나 본 용문동 1번지 때에는 또 시프트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재개발에 대한 압력 그리고 추진 단계에서 뭐 사인도 받고 이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5년 정도만 가지고 계셔도 재개발 이야기까지 내다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매력을 가진 물건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물이 2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1월도 금세 지나갈 테고 임박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지어졌어요? 네, 본 물건은 이제 외장이 다 끝났고요. 내장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정도면 완공이 날 예정이고요. 빌트인으로 냉장고 그리고 에어컨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풀옵션 구조입니다. 세탁기까지 다 있고요. 실제로 이제 신혼부부들이 좀 각광을 하는 그런 지역이니만큼 신혼부부 1, 2인 가구가 살기 적합한 그런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층 중에 5층 제가 오늘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본 물건지는 역에서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리고 완공이 다음 달이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가서 보시고 이제 이 지역은 정말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구나. 개발을 해야 되는 곳이구나 느껴보시고 여러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시죠. 자, 가격을 한번 살펴드려야 될 텐데요. 매매 가격이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매가도 메리트가 있습니다. 현재 뭐 용산 지역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은 용문동 1번지 때는 3억 3천 이하짜리 물건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뭐 3억 7, 8천까지 거래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는데 본 물건은 15년도에 땅이 매입이 끝난 그런 건물로서 지금 현재 준공기간이 좀 오래 걸렸습니다. 허가 기준에서 허가를 받느라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본 물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3억 1,500의 분양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균 최저가보다도 1,500 정도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가 예상을 해보면 2억 3천 4천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세가가 지금 현재는 업무 지역이 없기 때문에 낮은 상태지만 이제 레미안 푸르지오 서밋 그 상가들과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 사옥 그리고 호텔도 완공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속적인 업무 인구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약 2년 정도 뒤에 다시 전세를 올 때는 많은 금액, 한 2, 3천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비용은 7,500 정도의 금액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재개발을 기다릴 수 있는 지역의 투자니만큼 거기에 비하면 굉장히 싸게 투자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두시고 용산 지역 찾으셨다면 이 물건 놓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나름의 계산을 꼭 반드시 또 따로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매수하실 분들 위해서 유의할 점 챙겨주신다면요. 네, 이 지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문동 지역도 많고 뭐 원효로 지역이라던가 원효로 3, 4가 지역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앞으로 국제무지구도 개발 그 소식이 들려올 거고 용산은 밝은 기류를 계속적으로 탐지하게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투자하시기보다는 아무래도 주택에는 안정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자, 임차인들의 가격으로 전세금으로 지렛대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고 주택, 주거, 거품이 안 꺼질 수 있는 그러니까 완벽히 역세권인 자리에 투자를 해야 완벽히 또 재개발도 할 수 있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물건은 용산구 용문동에 다녀와 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 물건에 대한 정보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마지막 물건 남겨놓고 있네요. 이번에는 동대문구에 있는 물건이고요. 화면 통해서 공개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해 있습니다. 2017년 10월에 준공 완료됐고요. 분양 면적 41제곱미터, 6층 건물 가운데 4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매매 금액이 2억 1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1억 9천만 원 내다 본다면 실제 투자 금액 2천만 원으로 접근 가능합니다. 다시 대표님과 함께 할게요. 용두동입니다. 우리가 왜 이 지역에 주목을 해야 할까요? 입지적인 특징요. 네, 제가 2018년 그 첫 번째 추천, 바로 엄지척 그 두 번째 매물이 되겠는데요. 이곳 서울 지역 어느 곳에도 철도망이 현재 5개 이상 확충되는 데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단연코 없습니다. 이만큼 현재가 아니고 앞으로 그 미래 가치가 더욱 높아질 수 있는 철도망 5개가 구축이 돼 있는 그것도 예정이 아니고 확정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높은데요. 여기는 2호선 용두역에서 더불어 약 3분 거리. 자, 위쪽을 바라보시면은 한약시장으로 유명한 바로 경동시장에 10만 명의 재래 상인들이 이곳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균형발전촉진지구와 뉴타운이 있습니다. 자, 왼쪽에는 서울의 사대문 핵심, 하루가 다르게 그 모습이 바뀌는 사대문이 위치하고 있고 아래쪽에는 청계천과 왕십리가 위치해 있죠. 이 주변 지역을 어디를 둘러봐도 정말 그 가치가 크게 바뀌는 마초루를 가지게 되는죠. 바로 청량리에서 더불어 7, 8분 거리, 용두역에서 3분 거리 위치한 현재 재개발이 진행이 되다가 스톱이 돼 있었던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높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의 가치도 한번 따져봐야죠. 개발 호재들 이 지역에 무엇이 있을까요? 좀 설명 주신다면요. 그렇습니다. 이곳은 국내 최대의 그야말로 재래시장의 밀집 지역이기도 한데요. 여기는 첫 번째 서울의 8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균형발전 촉진지구. 이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이제 시작 단계라는 점이죠. 그 시작 단계에서 바라보이는 가치, 청량리 4구역, 5구역, 용도 4구역 이런 것들이 65층 높이에 막 6개, 5개 컨벤션 센터, 호텔, 백화점 그리고 주상복합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야말로 하늘의 스카이라인이 바뀌게 되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개발 호재가 되면은 주변의 그 낙수 효과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저절로 땅값, 집값들이 상승합니다. 왜? 이런 지역에 소득이 높은 고소득자도 있는 반면에 저소득자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함께 부동산 값이 오릅니다. 바로 강남의 예를 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이곳에 상업업무 지역이 계속적으로 조성이 되고 청량리역 일대 주변에 대규모의 주상복합 개발이 되고 또 12월에 이미 강원도까지 가는 KTX 개통한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이곳 청량리역에서 강릉까지 불과 1시간 반입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더욱 모여들 수밖에 없는 인구의 집중 효과로 인해서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는데 KTX, 동서 KTX가 또 노선이 확정돼서 예정돼 있고요. GTX 2개 노선, 제가 그냥 워낙 시간이 없다 보니까 다 말씀 못 드립니다. GTX 2개 노선, 분당선 연장, 그리고 면목 경전철까지 앞으로 5개의 철도망이 구축이 되는 그 중심에 위치해 있다.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즉 2030년까지 서울시의 모습이 크게 바뀌는 그 중심, 전농답심리 뉴타운 개발까지 정말 입이 아파서 다 말씀 못 드리고요. 한방 바이오 산업까지도 4차 산업이죠. 바로 생명공학의 중심축이 바로 여기 경희의료원 중심으로 해서 이룩되기 때문에 여기는 5,000명의 석박사들이 바로 이곳에 둥지를 트게 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욱 높아지게 되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용두동의 미래 가치를 높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건물 한번 살피러 가겠습니다. 준공이 완료가 됐죠? 그렇습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됐습니다. 주변 지역이 전부 40-50년 된 건물이 제가 재개발을 하다가 수도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화돼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그 모습들이 변해가는 모습들을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면 실감하시게 된다. 방 2개, 거실 별도로 구분이 돼 있고 총 6층 중에 오늘 추천드린 매물은 4층, 3층, 4층이 되겠고요. 1층 당연히 엘리베이터 설치돼 있고 피로티 구조면서도 주차 시설이 완벽하면서 마감재 현장에 오셔서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사진 통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또 실제로 직접 가셔서도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가격 살펴주십시오. 가격 2억 1천만 원. 동서남북 서울 4대문 중심 어디를 놓고 보십시오. 투룸 다세주택 2억 1천만 원 없습니다. 저는 4년만 투자하시라고 원해드리고 싶은데요. 4년 뒤에 2억대 후반에 팔면 현재 신당동 주변 가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5개의 철도망이 거의 확충이 돼 있기 때문에 더더욱 높고 하루가 다르게 다른 모습들로 변하는 균척지구의 마철루 형성을 인해 가지고 주변지 그때 투자할 걸 하는 아쉬움을 덜어버릴 수 있겠죠. 매매가 2억 1천만 원에 임차 보증금 1억 9천만 원. 그러면 실제 투자비는 2천만 원밖에 되지 않고요. 약 4년 내지 6년 투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세, 여기는 경동시장 10만 명의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월세 빵빵하게 나오는 곳인데요. 보증금 3천만 원에 80만 원 대출 활용하면 실제 투자비는 5,500만 원의 대출이자 제외하고 약 400만 원의 수익 얻는 매물 되겠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 위해서 한 가지 더요. 유의할 점은 뭘 볼까요? 현장 확인하십시오. 오셔가지고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상암 지역이 답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가치를 하나하나 살펴보시고 나서 투자 결정하십시오. 마지막 물건은 저희 동대문구 용두동 다녀왔습니다. 준공 완료됐고요. 이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정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께 체크해드릴 세미나 일정 있는데요. 화면 함께 하시죠. 양파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직접 발로 뛰는 부동산 소액 투자, 이것을 주제로 삼아봤어요.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신논현역 인근이고요. 2077-6355번으로 문의해주세요.
네, 궁금하신 사항들 전화 주고 계시죠? 방송 이후에도 전화 계속 열어놓습니다. 끝자리 6355번 계속 전화 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부자아빠 부동산 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